주민의 위반 제한을 보면요. 먼저 그 기본 계획 밑으로부터 보세요. 그 이제 박스 터놓은 거는 기본 계획 바로 밑에 보면 1번부터 써져 있을 거예요. 관리 계획. 페이지는 10페이지. 10페이지에 관리 계획 위반에 대해서는 자, 방금 위반자를 배웠는데 지금은 주민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위반을 제한해. 주민이 위반하는 게 아니라 위반을 제한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제한, 주민이나 또는 이해관계인 포함해서 자, 제한을 누구한테 하냐면 위반자한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위반할 사람한테 위반 좀 해달라 하고 제한을 해. 그때 제안서에는 관리계획 도서나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라 이렇게 놨고요. 그때 제안하는 내용은 관리계획은 총 몇 가지나요? 6가지인데 6가지를 모두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니죠. 3가지만 제안해. 그 3가지 기업,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하는 거 제안하죠.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제 재작년까지 그 2개였던 것이 작년에 새로 신설을 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 산업유통은 대부분 공업기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동네 공장 좀 들어올 수 있게 무슨 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좀 지정 좀 해달라 그 말이야. 그런 3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제한을 못하는지는 알겠죠? 여러분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그거 풀어달라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대표적인 행위 제한 3가지 받는 거 그런 거는 제한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 동네 뭐 공원 하나 만들어 달라, 뭐 도로 좀 더 확장해 달라 하는 거 뭐 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재개발 사업 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지금 15년째 지났는데도 공사가 안 되네요. 그러겠지? 그럼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게. 그래봤자 그것도 몇 년, 한 8년 정도 걸리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래서 그런 거 지정해 달라. 그다음에 3D급 같은 경우 우리 동네 공장 좀 유치하게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2번 위반자들은 그 제안을 받으면 제안일로부터 며칠 45일 안에 그 반영 여부를 통보해줘. 할지 안 할지 통보해주면 되겠죠. 그래 놓고 자 연장은 30일 연장. 그래서 우리가 제안 부분에 가면 항상 날짜가 나와.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가도 제안이 나올 거고 우리가 저기 정비법에 가도 또 제안이 나와. 그건 7월 달에 3개 비교해 드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제안 들어가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통보하는 게 첫째 며칠 45일 연장하면 30일 연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이 발생하죠. 비용 부담은 항상 자 위반자는 제안자하고 뭐하여 협의를 해. 협의해서 어디에 필요한 비용? 위반해서 결정이야. 지난번에 사업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야. 지금 위반을 제한하니까 위반해서 결정까지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안자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수 있다야. 하여야 하는 게 아니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위반 결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이 한 90%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 확보됐으면 10% 부족해서 못하는 거죠. 그럼 너 그거 부담하라. 그러면 해줄 수도 있다 그 말이지. 그럼 100% 예산이 확보돼 있어. 그럼 굳이 부담시킬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은 이제 우리 잘 쓰지 않는 지문인데 유일한 지문이 되게 그 제안에 대해서 아까 며칠 안에 반영 여부 통보 45일 그때 통보할 때 그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뭐를 거친다? 자문을 거친다야. 자문.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전부 심의기구야. 심의기구. 근데 자문이야. 오늘까지 자문 2번 배우셨네? 그러니까 공법에 나오는 자문이 딱 2번 있는데 오늘 2번을 배우셨어?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잊어먹은 건 당연한 거. 오늘 그래서 이제 해주는 거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주민이 뭐 할 때? 주민이 위반을 제안했을 때 그 제안에 대한 결정이야. 제안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뭐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그래. 그 다음
시장 등이 시도지사에게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좀 해달라 뭐한다 제안한다 요청한다 지정을 요청할 때 이때도 뭐가 자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딱 두 군데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민이 이반을 제안할 때 이반 그 반영 여부 뭐한다 통보하기 위한 결정할 때 뭐가 필요하다 자문. 이때는 도시개발위원회 나도 심의가 아니라 자문. 또 시장 등의 시도지사에게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때도 뭐가 자문을 거쳐라 이렇게 돼 있어. 딱 우리 시험에서 요 위원회가 나올 때 심의가 아니라 자문으로 나오는 경우는 딱 두 번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지. 일단 자꾸 나오는 지문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맞게 나오든 틀리게 나오든 갑자기 자문 나오니까 이게 우리 모르는 거다 하고 틀렸다 그러지 말란 얘기야. 이 두 군데는 심의가 아니라 뭐다 자문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좋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그 내용들은 있었고, 이제 오른쪽 내용들이 신설이 된 거죠. 오른쪽 내용이. 자, 오른쪽에 2번. 이반 제한 시 동의라고 돼 있어. 예전에는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이 없다 보니까 이거 너무 제한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한할 때는 동의 요건 갖춰라 해서. 자,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해. 이 동의 받을 때 항상 국공유지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먼저 1번 동그라미 1번 좌측에 1번의 기역이니까 뭐죠? 기반시설. 그때는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그 5분의 4 이상의 누구의 동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저 위에 본문에가 소유자 동의 그랬으니까 소유자는 자, 그 대상 면적 5분의 4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럼 5분의 4만 받은 이유는 뭐는 뺐으니까 국공유지는 뺐기 때문에 5분의 4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좌측에 1번에 니은하고 디귿이죠. 니은 디귿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 거기는 자 면적의 3분의 2. 3분의 2 소유자의 동의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동의 요건이 유일하게 이제 추가됐다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3번에 산업유통으로 돼 있나요? 유흥으로 돼 있나요? 오타가 나와 있어 지금. 유통으로 고치시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맞아요? 뭐가 어떻게 따고? 나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웅얼웅얼 한 데다가 이 경상도 말은 끝에가 흐려서 몰라. 신흥지구로. 그것도 못하겠지. 이번에는 다 나와. 이번에는 새로 고쳐졌어. 이거 나오기 전인 거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야. 그러니까 산업유통을 새로 신설하면서 거기는 요건이 또 맞아야 돼. 동의 요건도 있지만 지금부터 이 요건도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대상 지역은 면적이 얼마? 1만 이상 3만 미만이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공장 들어온다고 그랬지. 공장 들어올 때 너무 적게는 안 될 거 아니야. 최소 1만에서 3만 미만일 것. 2번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나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일 것. 그러니까 산업유통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어디 해야 돼? 자연녹지나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지역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야. 그 다음에 3번의 대상지역 전체 면적에서 그중에 계획관리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다? 50% 이상이어야 돼.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 4번하고 오른쪽 아직 안 보셔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도 이제 동의보다도 동의도 나올 수 있겠지만 산업유통 좀 나오면 조금 신경 써야 되겠죠. 산업유통은 일단 면적이 얼마부터 맞아야 돼? 1만 이상 3만 미만이어야 돼. 또 그 산업유통개발진흥은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야. 자, 어디에서만?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야. 그나마 조금 개발이 되는 쪽이죠 이거. 자, 예를 들어서 보전녹지다 그럼 절대 지정 못하겠죠. 또 관리 중에서 보전관리 그럼 절대 지정 못하죠. 그래서 다행히 자연이나 계획이나 생산관리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렇게 지정하더라도 1만이나 3만이라는 면적, 거기가 얼마가? 계획관리가 50을 차지해야 돼. 그럼 만이다 그러면 만 중에 얼마가? 5천은 계획관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야. 이거 어디서 비슷하게 배우신 것 같지? 어디서? 그렇지. 비도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관리지역은 얼마 차지한다? 계획관리가 50 차지한다. 기억나요? 그거하고 비슷해. 똑같진 않아. 지역 대상은 좀 달라. 근데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어.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 올해 출제된다면 아마 그쪽이 출제 비율이 높아 지금. 동의는 다 누구나 외울 줄 알거든 지금 동의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다 산업유통 내놓으면 혼동하기 딱 좋아. 어디하고? 비도시 지구 단위 혼동하기 딱 쉬우니까 정확하게 세 가지 구분할 거. 일단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부합 문제 들어가요. 자, 부합은 관리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뭐 해야 돼? 부합. 자기보다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불부합 시에도 관리계획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랬죠. 유효야 무효야? 유효하다지. 그러니까 거기다 유효하다 그러면 자 뭐는 해야 돼? 취소, 변경이죠. 변경하면 돼. 그러니까 잘못 만들었지만 그 자체는 유효다. 유효하니까 잘못돼서 뭐하라? 취소나 변경 사유는 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본계획에 없는 관리계획은 그 기본계획 없는 관리계획은 하자 있는 계획이 될 수는 있죠. 그 하자가 되니까 취소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겠고 어떻게 나오든 다 똑같은 내용인 거 이해하시고 자 수립기준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위반 시 관리계획 도서하고 계획설명서 작성하죠. 참고로 관리계획 도서는 두 가지가 뭐죠? 관리계획 도서는 계획도 계획조서가 있죠. 계획도하고 계획조서예요. 혹시 계획도 축척 적지는 말고 축척 1000이나 5000이죠. 저 뒤에 가면 나오니까 내가 적지 말고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가 그 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 그 수립 작성 기준은 모두 누가 정해? 국장. 하여튼 계획에 관한 문제, 뭐에 대한 수립 작성 기준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국장이 정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1번 특광시장구수 몇 년마다? 5년마다. 원래는 기본에서 5년마다 검토가 있지만 이 관리계획도 5년마다 검토 규정이 있고 자 2번 특광시장군수는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단어 나왔죠. 시설 결정고실로부터 10년 안에 사업을 시행 안 했다면 뭐 한다? 타당성 검토해.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데 어디에다가 관리계획 위반에다 반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시설은 반드시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사업을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안 하면 타당성 들어가. 그러니까 시설은 10년마다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안에 뭐를 안 하면 사업을 안 했을 때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이미 작년으로 지났겠지만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뭐에 대해서 실효. 시설 결정 실효가 몇 년이죠? 20년? 시설은 20년 안에 사업 안 하면 뭐 한다? 실효된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시설 결정을 뭐 해줘라? 해제하는 등 관리계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까지 지금 설치 불가능하다. 그럼 반드시 뭐 해줘라? 다 해제해 주란 이야기야. 해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나중에 이제 다시 요청권이 들어가. 그래서 올해 새로 생긴 게 있어. 올해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결정됐거든. 일단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몇 년 안 하면 20년을 안 하게 되면 뭐가 돼? 실효돼. 20년째 다 되는 거 있거든. 굳이 그때까지 가지 말고 뭐하라? 빨리 해제시켜주라는 얘기야. 빨리.
해제 안 들어가면 지금부터 우리가 요청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야. 올해부터 우리 소유자들이 그거 해제하는 요청권을 신설을 했어. 오늘 이제 이번 과정에 배우시게 될 거야.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 요건 안 해드리면 여러분 그쪽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알고는 계셔야 돼.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설치 불가능한 시설은 전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해제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계획 파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이제 수립 절차로 들어갈게요. 자, 비구속으로 설명할게요. 비구속. 비구속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승인 절차죠. 그러니까 비구속이니까 광역하고 기본 계획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뭐 굳이 필기할 내용 없으셔? 이제는 그 도표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체크만 하시면 돼. 자, 첫째가 수립인데 여러분 책은 세로로 돼 있어. 왜냐면 여러분 책을 가로로 쓸 수가 없어. 또 여기는 반대로 세로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표기법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수립 1번 찾으시면 돼. 번호 붙여놨죠. 1번 수립에다. 수립되면 또 우리 두 번째 뭐 하죠? 승인. 3번은 공고 열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수립하면 승인받고 승인받으면 뭐한다? 공고일람.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다 수립, 승인, 공고일람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수립은 저 위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위에가. 난 위에다 못 가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수립하기 위해서는 뭐뭐 필요하다? 기초조사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기초조사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가 필요해? 의견 청취가 필요하죠. 그 의견 청취를 나누니까 뭐하고 뭐로 나와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와 그리고 지방의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순서가 기초조사 다음에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 그럼 여러분들 그 세 개를 묶어서 이걸 무슨 절차? 그렇지, 수립 절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하고 자, 주민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까지 듣고 나서 뭐 하라? 수립하라. 수립했으면 승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승인하기 전 뭐가 필요하다? 협의와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우리 무슨 절차? 승인 절차 그러면 되죠. 그건 승인되면 이렇게 보내는 게 있죠. 송부라고 여러분 최근 끝부분에 붙어 있어. 승인 쪽 오른쪽에. 승인 오른쪽에 있나요? 승인 오른쪽에 보면 도지사나 국장이 관계 서류 뭐 한다? 송부, 화살표 그려져 있죠. 그 내용이야. 그래서 송부되면 마지막 공고일람한다. 이렇게 순서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기본 틀은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 항상 수립, 승인, 공고일람 할 때, 수립할 때 이 절차, 승인할 때 이 절차가 필요하죠. 자, 그럼 수립권자부터 들어갈게요. 광역부터 먼저. 광역은 수립권자를 아랫사람부터 우리 반대로 써볼게요.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야. 도지사가 지정했다. 그럼 누구? 시장군수죠.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지사죠. 자,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국장이 또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국가계획 하면 예외로 나오죠. 자, 이렇게 수립했고 수립됐으면 무슨 신청? 승인 신청해야 되겠죠. 자, 그때 기간이 몇 년? 3년. 근데 수립하고 3년이에요? 지정일로 3년이에요? 지정일.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때 보통 시험 나올 때 자꾸 틀린 게 뭐냐면 숫자 3년은 맞는데 수립하고 3년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 광역계획권 무슨 날로? 지정일로 3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3년 안에 승인 신청하면 자, 누가 받냐면 시장군수니까 누가 받아? 도지사가. 자, 시도지사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해서 승인권자가 2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승인했으면 송부인데 이 송부는 누구누구한테 보낸다고 그랬냐면 협의한 사람, 수립한 사람. 여러분 책에 송부 뒤에 보면 그래서 협의한 사람, 수립한 사람 이름 써져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 이론 배울 때는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야. 항상 보내줄 때는 누구누구 보낸다?
협의한 사람, 수립한 사람이지. 왜 그러면 법만 계획마다 다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원리로 갖고 찾으시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받아서 공고 열람은 항상 누가 해요? 원칙적 수립자야. 원칙적 수립자. 그러니까 누구야? 시장군수 아니면 시도지사지. 국장은 아니잖아. 그래서 시도지사, 맨 처음에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여기 누구야? 시장군수고, 여기가 시도지사면 여기도 시도지사.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일치가 돼. 일치가 돼. 그래야 이게 계획의 순서가 맞아. 만들면 상급기관 승인 받고 다시 맨 처음에 수립한 사람이 뭐 한다? 공고일람한다. 이 원리로 돼 있으니까 요게 맞춰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됐죠, 이제. 그러면 기초조사라는 건 뭐 하는 걸 기초조사라고 그래요? 필요한 사항 조사하고 측량 써져 있나요? 하여야 한다야. 의무적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의무적이야. 요거 하나가 다른 점이 뭐냐면 도시개발법에도 기초조사가 나와. 그때는 임의적 사항이야. 그걸 시험에서 구분하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기초조사는 의무야. 의무.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도시개발법에서 저거 기초조사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때는 뭐라고? 할 수 있다. 그거 구분하라고 나오는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이것만 만약 있었으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안 돼 이거. 근데 요 놈도 있고 저기 도시개발법 보면 꼭 똑같이 기초조사 나와. 근데 기초조사인데 이쪽에서는 하여야 한다. 자, 도시개발법은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문제 내는 거니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야 시험에서 틀리질 않아. 이게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만 물어. 그 다음 비구속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그럼 아까 뭐였죠 여기? 공청회가 나와야 돼. 이런 경우에 공고 열람하여 의견 듣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이쪽은. 비구속은 여기가 공청회야. 그럼 만약에 지금 관리계획법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나와? 공고 열람. 그것만 절차에 달라져. 똑같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도 비구속은 공청회고 아까 구속적 계획은 공고 열람 이렇게 나와. 더 이상 다른 거 안 써도 알겠죠?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대신에 이제 공청회가 들어가면 한 사람이 누구 나와? 전문가 의견도. 공청회 자체가 전문가가 설명하는 자리야. 전문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도로 난다. 공청회 가면 뭐해? 전문가가 나와. 이렇게 도로를 내면 자 타당성이 됐는데 이익이 얼마 나오고 앞으로 물류를 이동하는데 어쩐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그것다 이익이 있다고 제기하는 게 이 부분이야. 그래서 주민이지만 실제로 누구까지도 전문가까지 들어가는 게 공청회예요.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듣는다. 이건 아무 내용 없어. 그냥 의견 들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저기 수립되면 신청 들어와서 이제 뭐 들어가냐면 협의 들어가죠. 자, 이때 협의는 항상 두 사람으로 돼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돼 있던가 아니면 관계 중앙행정으로 돼 있어. 요거만 차이점이야. 그럼 여기 자 중앙자가 들어갔어. 그럼 중앙자가 들어가면 누구는? 장관은 장관끼리 있듯이야. 그래서 여기가 국토부 장관일 때는 관계 중앙이야. 그럼 국토부 장관이 아닐 때는 그냥 아무나 하고 상관없이 그냥 관계 행정이야. 자, 뜻을 좀 배우셔야 돼. 일단 중앙이란 뜻은 장관이란 뜻이야. 근데 앞에가 관계 그 말은 뭐예요? 요놈 뺀 사람. 여기 장관이 따로 나왔으니까 국장을 뺀 장관 그럴 때 앞에다 뭐라고 해? 관계라고 그래. 그럼 여기다 관계를 이름 놓으면 농지에 관계된 장관. 누구? 농림부 장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농지에 관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럼 누구? 농림부 장관. 그때가 관계 중앙이야. 자, 국토부 장관이 지금 협의하려는데 바다에 관련돼 있어. 그러면 바다에 관계된 장관 그럼 누구? 해수부. 그러려고 앞에다 관계라는 말을 쓴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냥 관계 행정기관은 누구냐? 모두야. 관계 행정이라는 뜻은 모두야, 모두. 자,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에 협의를 하는데 바다에 관계됐어. 그럼 누구야? 바다에 관계된 장관이면 해양수산부. 안 되면 지방에 있는 뭐 관리청이 있겠지. 거기란 뜻이야. 자, 역시 농지하면 누구야? 농림부 장관. 근데 도지사가 경남도지사가 하다 보니까 울산광역시에 연결됐어. 그럼 누구야? 울산광역시장이야. 저기 함안군에 관련돼 있어. 그러면 함안군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쓰는 건 모두야. 관계 중앙하면 장관끼리인데 국장을 뺀 장관이야. 그럼 요걸 한 개로 써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그냥 관계 행정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혹시 관계행정 써지면 틀린 거 아니야? 그럼 모두를 다 말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귀찮으면 뭐라고 쓰면 돼? 관계행정 쓰면 다 모두 포함한 용어다. 이런 뜻이야.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두 개 안 쓰고 그냥 관계행정 이렇게 써서 나올 때가 있어. 그때는 틀렸다가 아니야. 그냥 모두니까 맞는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심의라고 나오면 전부 어디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하여튼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은 전부 다 어디야? 도시계획위원회. 자, 앞에 두 개 붙는 거 알죠? 지방 아니면 중앙 붙죠. 누구면 중앙부터? 국장이 할 때는 앞에다 중앙자 붙이고, 지자체가 할 때는 지방자 붙이고, 일일이 다 써드려서 여러분들 그거 보고서 그냥 해결하라고 써드렸으니까 이해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승인됐어. 그럼 소홍보 들어갈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요. 도지사는 승인했으면 누구한테 보내? 협의. 관계행정. 그치? 관계행정이지. 여기는 시장, 군수.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장관이 도지사 그랬으니까 도지사는 이 사람이고 도지사니까 시장, 군수잖아. 그러니까 시험장가 이걸 잘 구분하라는 이야기야. 자, 시험 문제가 도지사 나왔는데 시도지사에게 보낸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러니까 도지사면 관계행정, 수립자는 자기 아랫사람. 그러니까 누구? 시장, 군수.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국장이 하면 여기다 관계중앙, 여기는 시도지사. 되지? 이걸 안 외우고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외우지 말란 얘기야. 원리가 협의, 수립이야. 다시 도지사가 보낼 때는 누구한테 보내? 관계행정,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이면 관계중앙행정, 시도지사. 맞지?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 이놈 보고 이해가 돼야 돼. 책에는 읽어봤자 외우면 문장은 얼마든지 바꿔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중에서 원칙적 수립자가 받아서 뭐 한다? 공고일람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날짜 세 군데. 지방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 말은 저기서 의견 보내면 며칠 안에? 30일. 30일 안에 거기다 의견 제시하면 돼. 자, 협의라는 것도 만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로 보낸 거니까 며칠? 30일 안에. 그러니까 광역이든 기본이든 전부 똑같이 자, 지방의회 협의 그럼 모두 며칠? 30일. 자, 이제 공고하고 열람 보여주는 거죠. 보여줄 때는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날짜가 세 군데야. 계획 절차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비구속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대신에 이제 비구속의 차이점만.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빨간 거는 비구속이야. 비구속. 요 사람 앞에 누가 들어가? 특광 시장 군수가 들어가고. 요거 이제 빠지는 거지. 맞죠? 항상 기본 하면 특광 시장 군수예요. 그러면 그때도 도지사는 맞죠? 시장 군수는 도지사인데 이건 없죠? 그때는 바로 뭐 한다고 나와? 확정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특광은 승인 없이 확정한다. 자, 그럼 나머지 절차는 모두 같아. 뭐만 빠지면 돼, 여기? 중앙자만 빠지면 되는 거지. 전부 지자체니까 중앙자 들어간 것만 빼면 내용 맞는 거야. 날짜 모두 맞죠? 날짜도 모두 맞아. 그렇게 하시면 해결됐지. 자, 보내는 것만 다시 한번. 도지사가 승인했으면 협의는 관계행정은 맞지. 여기 누구한테? 시장군수 맞지. 그것도 똑같잖아. 근데 이제 특광이 했을 때, 특광이 확정했을 때는 협의는 똑같은 관계행정이죠. 근데 특광이 할 때는 수립자가 자기인데 보내 안 보내? 그때만 안 보내면 돼. 특광일 때는 자기 자신이니까 안 보내고 바로 뭐 한다? 그냥 공고일람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차이야. 그리고 승인권이 아니라 확정권 요거 하나 바꾸시면 돼. 또 달라진 게 이 부분이죠. 기초조사는 아까 뭐 했어요? 필요한 사항 조사 측량이죠. 거기에 두 개를 추가한다. 그게 뭐예요? 토지 적성 평가한다. 요거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뭐 들어가? 재해 취약성 분석한다. 책에 써져 있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초조사인데 기본에서는 요 두 가지가 더 들어가. 그런 차이점밖에 없어. 그럼 관리계획은 한 개 더 들어가죠. 좀 이따.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본 똑같은 내용에다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면 계획 문제는 해결이 돼.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시험에서 기본 계획으로 절차낸 적은 거의 없어. 어차피 광역도시에 내면 어떻게 돼? 다 동일한 내용이거든. 단지 이론적으로 물을 때 요 승인 없이 특광은 뭐 한다는 거 확정한다 이거 빼놓고는 특별하게 나온 게 없어.
그리고 요거 생략은 다음 달에 배우시면 돼. 지금은 안 배우고 요거는 생략 사유가 있어. 입안일로부터 5년 안에 이미 했다. 그러면 생략한다 이런 거 나와. 그거는 간단하게 하시면 되니까 우선 기본 절차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광역하고 기본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는 것 같죠? 안 읽어도 되죠? 자, 그럼 관리계획 들어가요. 자, 관리계획은 이제 입안에서 결정 절차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순서가 저기 수립했던 걸 여기는 뭐로? 자, 입안으로 바꾸는 거고, 두 번째가 결정 고시로 바뀌는 거고, 자, 세 번째 가면 열람만 하면 되겠죠. 저기 공고일람인데 그때는 승인하고 알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밑에 와서 공고일람. 여기 이미 결정하면서 알려줬으니까 마지막 보면 열람. 그 차이예요, 이게. 여기는 공고 따로 안 하고 여기서 대신해서. 근데 저쪽은 공고인데 위쪽은 왜 고시라고 그래요? 똑같이 알려도 비구속은 공고로, 여기는 고시한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미 비구속은 공고야. 그 다음에 비구속은 꼭 공고가 아니라 또 어떤 경우 잠깐 일시적으로 알려주는 건 공고, 계속적으로 알리는 건 고시. 그러니까 달라져 용어가. 자, 그럼 다시 절차부터 해놓고요. 그럼 입안하려면 여기도 입안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기초조사. 그리고 똑같이 의견 청취 필요하겠죠. 자, 의견 청취면 똑같이 뭐하고 뭐? 주민하고 지방의회. 과정 일단 기본적인 절차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정고시 할 때도 똑같이 뭐하고 뭐 해야 돼요? 협의하고 심의한다. 그러니까 이름만 수립해서 입안으로, 승인해서 결정으로, 내용만 되고 절차는 똑같아. 그럼 이쪽에서는 요걸 물을 때 저쪽에서는 수립 절차인데 여기는 무슨 절차라고 그래? 그렇지, 입안 절차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입안 절차 그러면 요거를 말하는 거고, 그럼 이쪽에서 협의 심의는 무슨 절차? 결정 절차 이렇게 말하지. 자, 일단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럼 유일하게 차이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요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뭘로 바뀐다? 공고, 열람으로 바뀐다. 이 차이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이 비구속은 공청회, 구속적 계획은 공고, 열람한다. 이 내용 달라지는 거. 나머지 내용 똑같고. 자, 그럼 입안권자 써진 거 다시 보세요. 원칙 하면 누구누구? 특, 방, 시장, 군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 쓰는 시간에 한 번씩 머릿속으로 계속 외우시는 거야. 집에 가서 저거 외운다 이러지 말고 여기서 한 번씩 하고 가면 돼. 그럼 집에 가서 따로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걸치는 경우 나오는 거죠. 내 거가 아니라 옆에 가고 걸친다. 그러면 도지사나 누가 국장이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권자 해볼게요. 결정권자도 원칙이 있고, 네, 원칙이 누구냐면 도지사예요. 우선 원칙 요령 하나만 먼저 하고 예외 국장이 하겠죠. 그럼 원칙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시장 군수가 한 것은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한 것은 반드시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 자, 누구한테 하냐면 여기 있는 도지사한테. 항상 시장 군수 누구? 도지사. 도지사면 시장 군수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입안한 거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사람들, 요 특광이나 요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직접 해. 입안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장도 입안하면 울산광역시장이 뭐해? 바로 결정하죠. 자, 서울특별시 마찬가지고, 도지사가 해도 도지사 결정, 국장이 해도 국장이 결정하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거야. 자, 그런데 이 도지사라는 것은 대도시만큼 뭐 할 수 있다?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김해시나 창원시 같은 경우, 또 포항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야. 인구 얼마?
50만 이상. 그럴 때는 신청 안 하고 직접 결정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김해시장, 창원시장 전부 신청해서 누가 도지사. 근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다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시도지사, 대도 나오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요렇게 됐던 게 위임됐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구도 할 수 있다.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하고 거기 써놓은 게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은 직접 하라 이렇게 놨어. 왜 그러냐? 만약 요것도 신청하면 그나마 또 급해서 하는데 또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 어떻게 하라? 빨리 결정해서 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신청하지만 요건 직접 해. 아까 재개발하려고 15년 지났어. 그럼 15년 지났는데 또 대신 제한이 들어갔어. 그럼 다시 8년 안에 해줘야 되는데 요놈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돼? 또 시간이 몇 년이 또 오른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하라는 얘기지. 그럼 결론 시장 군수는 신청해도 몇 가지만. 그러지. 관리계획 자체가 몇 가지야? 6가지. 그 중에 1개만 직접 결정하고 나머지 5개는 뭐하라? 신청하라 그 말이지. 그러면 대도시 사람은 본인이 어떻게 6개 다 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더라도 아까 같이 그린벨트는 결정해 못해? 못해. 그린벨트하고 입지 규제는 어찌됐든 이렇게 하지만 전부 누구한테? 국장에게 권한이 있다. 이렇게 배우신 거야. 그래서 요게 입안에서 결정 가능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걸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야. 이 사람 이름하고 이 사람 이름들은 기억하라는 이야기야. 요게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가면 똑같이 누구로 나와? 지정권자야. 여기는 결정권자고 도시개발법은 그냥 지정권자.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만 이렇게 바뀌는 거야. 특히 이 법은 도시개발법에 그대로 넘어가. 그건 다시 도시개발법은 좀 줄여지면서 어디로 가? 도시정비법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이야. 요 놈만큼은 앞으로 계속 사용해. 여러분이 국토교육 끝나기 전까지는 뭐야? 특광,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결정권, 이거 맨날 나오잖아. 요 놈만 기억해도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결정고시 되면 송부하는 거 똑같겠죠. 근데 이때 이제 송부에서 원래는 지금까지 협의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누구한테 가야 돼? 입안한 사람. 그런데 구속적 계획은 필요가 없어, 여기가. 누구한테는 협의한 사람은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입안한 사람, 열라면이가 원칙적 누가? 입안자. 그러니까 결국 원칙적 입안자 누구야? 특광, 시장, 군수. 예외인 사람은 할 필요가 없어. 항상 맨 위에 맨 아래가 일치가 돼. 저기 기억나지? 수립, 우리 맨 밑에 공고일라. 원칙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얘기가 되셨겠죠? 여기 들어가서 기초조사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기초조사에다 뭐를 포함하라 하는 것이 몇 가지 이제? 3가지야. 요 1번, 2번은 저기나 똑같이 자,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하라 해놓고 여기는 하나를 뭐 넣어놨어? 환경성. 여기는 항상 실제로 실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다 도로 내려면 검토 반드시 뭐부터? 환경성 해야 돼. 그래서 요게 하나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기초조사 끝나면 이제 주민 의견 듣고, 자, 이쪽 넘어온 지방의회. 요 지방의회는 문제되는 게 뭐냐면, 관리계획 6가지인데, 6가지 다 의견 듣는 건 아니죠. 그거 표시해놨어. 몇 가지만. 3가지만. 그래서 지방의회는 시험에 자꾸 나와. 3가지, 그러면, 크게 보면 3가지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 뭐? 다시 큰 소리로. 기반 있어 없어? 있고 또 광역이 있고. 그러니까 시설이야. 2개로 보면. 그러니까 크게 볼 때는 여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용도 지역에 관한 것들이잖아. 그리고 뭐에 관한 거? 시설에 관한 거. 요렇게라도 기억하라는 이야기야. 다 뭔지 하여튼 시설에 관련된 거야. 그리고 전부 다 용도 지역인 해미제한에 관련된 것들. 요런 것만 지방 의견들이요. 그럼 지난번 시험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입안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입안시 지방의 의견 듣는다. 틀렸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여기가 구역 있다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안 돼. 여기 뭐야? 용도야, 용도. 지구 단위 계획은 그거 상관없는 구역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부 안 되신 분은 그렇게 묻지. 아, 똑같은 구역인데요? 그러지. 그건 전혀 다른 구역이야. 용도 구역이고는 개발하려는 구역이고 달라, 내용이. 그래서 요것만큼은 지방에 들어. 근데 시험에서 요걸 물을 때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바로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뭐 요거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험장 가서 요렇게 이름 안 써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 듣는다. 그럼 아 요거를 말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에 들어있어?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두 가지 방식, 요렇게 써놓기도 하고 요렇게 써놔도 같은 내용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의견 청취까지 듣게 나면 자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 심의니까 요거는 생략해도 되겠죠? 관계 행정, 관계 중앙 행정, 지방, 중앙 딱것이 나와. 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절차는 이제 이해되셨을 거고, 여기 그 밑에 보면 뭐 하나 써놓은 거 있죠? 이게 기초조사 밑에 없나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써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사유가 앞에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뭐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걸 다 생략할 수 있어. 기초조사,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환경성 검토 모두로 들어간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야.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나와. 써져 있어도 하여튼 무슨 구역 들어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지문이 나올 때에는 저거 모두 뭐 한다? 다 생략할 수 있어. 굉장히 시험에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번 과정은 그놈을 기억하시면 돼. 그럼 나중에는 또 그 중에서 뭐만 생략하는 이거 따로 배워야 돼. 지금은 어려워 이게. 문제풀이 할 때 정리하는 거니까 일단 모두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하여튼 그 지문 들어가면 기초조사든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환경성 모두 뭐 한다?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 하나를 내가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볼게요. 이 법은 저기는 날짜가 세 군데죠. 근데 여기는 자, 두 군데밖에는 날짜가 없어. 근데 두 군데인데도 여기는 날짜가 30일이 아니야. 저건 30일이죠.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명시한 기한. 명시한 기한 안에 의견 제시하라. 요거만 달라져. 없죠, 그는? 없어요? 없으면 써야 되겠네. 그거 하나만 쓰시면 되겠네. 그러면 있는데 화살표 위에가 있죠. 그 기한 안에 기한의 명시 써져 있어. 그 내용이야. 그냥 그 자체가 항상 여기는 정해진 게 기한을 정해줘. 며칠 안에 안 되면 써셔야겠다. 지방에다 아예 써. 그러면 명시한 기한 안에 의견 제시한다. 왜 똑같이 30일이 아니냐? 여긴 다 사유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똑같이 생각해봐. 그린벨트 10만 제곱미터, 그린벨트 200만이야. 그럼 똑같아 달라? 전혀 다르잖아. 규모가 크면. 자, 사업하는데 도시개발 사업하려고 결정한다. 뭐 이러면 또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저기서 정해줘. 시장구소가 보낼 때 50일 그럼 50일. 1년 하면 1년 정해줘. 그러니까 의견 바뀌는 반대로 날짜가 30일이 아니란 뜻이야. 협의는 똑같이 30일이에요. 협의는 똑같이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이건 맞아. 있나요, 그거는? 그 다음, 우리가 열람할 때 아까 얼마 이상? 아니, 열람할 때 저기 마지막 30일 이상. 여기 30일 이상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요게 틀려. 왜 그러냐? 저거는 비구속이니까 한번 만들고 우리가 봐, 안 봐? 안 보는 거거든. 이건 어떻게? 계속 수시로 만들어내잖아. 관리계획, 오늘 용도지역 지정했다, 도로 만들고 공원 맨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시로 봐. 그러니까 날짜가 따로 없어. 그래서 혹시 날짜 나오거든. 저거는 의견이 30일 안에 드는 게 두 번이고 마지막 보여줄 때가 얼마? 30일 이상. 여기는 보여주는 건 의견 듣는 건 맞는데 30일이 아니라는 거. 명시한 기한이야. 요 협의는 어디나 변함없이 30일 이상. 열람할 때는 따로 날짜 없다.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 고시가 됐다고 해서 효력이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책에 어디 쪽에 보냐면 그 결정고시 바로 밑에 보면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뭐 한 날? 고시한 날.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해놨어. 자, 그리고 이제 생략 절차 두 개만 다시.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맞죠? 사유가 뭐뭐 나오나요? 책에 경미하거나 국방상 기밀이죠? 써져 있죠, 거기에?
그 다음 협의심의. 요것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때 생략은 두 가지가 있죠. 결정할 때도 생략할 수가 있지만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결정할 때는 사유가 뭐로 돼 있어? 국방상. 또 국방상. 변경할 때 뭐? 경미안이야. 경미안. 그러면 그냥 변경할 때는 뭐 해야 돼? 그냥 변경할 때는 협의심의 해야 돼. 근데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이야.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자, 우리가 결정을 했어. 그럼 결정한다 그 말은 뭐 했죠? 협의심의했어. 그 결정한 걸 변경한다고 그랬어. 결정한 걸 변경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결정 절차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해. 그럼 결정 절차와 동일하다 하면 결정 절차가 뭐예요? 협의하고 심의하는 게 같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변경할 때는 뭐하라? 협의 심의하란 이야기야. 그런데 단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 이때만큼 어떻게 하라? 협의심의 생략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쏘는 게 그 내용이야. 변경할 때는 협의심의 하는데 경미하라고 쓰면 뭐한다? 협의심의 생략한다야. 그래서 여러분들 과정에 생략상 할 때 자꾸 이걸 묻는 거지. 자, 낼 테니까 물어보세요. 지난번 나왔던 질문으로 관리계획 결정 시 경미한 사항은 협의심의 생략할 수 있다. X지. 결정 그랬으니까 뭐라고? 국방상일 때 생략하지. 경미할 때 생략하는 거 아니거든. 그럼 반대로 또 나온 적 있죠. 자, 변경 시 협의심의 생략할 수 있다. 틀렸지. 변경하면 협의심의 해야 되잖아. 근데 무슨 변경? 경미한 사.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험장에 가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나거든. 하여튼 뭐 보이면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고 싶거든.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야,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지문을 딱딱 할 때, 자, 결정하면 뭐라고? 국방상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변경할 때는 앞에가 경미하다. 이렇게. 그래야만 생략이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정도 하면 이제 잘 따라오신 거야. 그래도 실력 많이 좋아하신 거야. 그죠? 뭐 11월 달에 뭐 알았어 몰랐지. 이 정도면 이제 따라올 줄 알지. 그래서 계획 파트는 이런 게 많이 나와. 작년 같은 경우도 계획은 3개가 나왔죠. 기본 개념이. 방역 하나, 기본 하나, 관리계획 다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래서 오늘은 원칙까지만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뒷장 나올 거야. 원래 뒷장 하려고 뒷장까지 해요? 시간이 또 머리가 아플 때가 됐어. 우선 요까지 해서 정리해야 다음 주에 예외하면 또 쉽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요약집 강의하면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간단하게 외우기는 쉬워지는데 또 너무 줄여놓으니까 앞뒤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는 필히 기본서 좀 확인하실 거. 아셨지? 지금 딱 간단하게 줄여놓으니까 요 놈만 갖고 뭐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설명할 때는 알아들은 것 같은데 집에 가니까 안 되거든. 그럴 때는 책을 꼭 좀 한번 펴시라는 얘기. 많이 보실 건 없어. 그런 부분만 기본서를 보시면 돼. 원래 요약집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공법은 원래 인원만 갖고도 가능해. 가능한데도 조금씩 부족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조금씩 참고하시고. 민법은 여러분이 사실 요약집 못 써. 그지? 민법을 요약집 갖고 공부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번 요약집 보니까 300페이지 넘어. 그렇게 내가 미리 알려드렸나? 내가 보기를 봐서 그렇지. 근데 그 정도는 하셔야 돼. 또 민법생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더만 보니까 여러분이 문장이 기니까 잘 안 읽는다고 또 밑줄 작업을 다 했더만. 그놈이라도 보면 어떻게 하나. 민법생 오시면 내일 박수 한번 쳐드려. 이틀 밤낮으로 그걸 밑줄 긋는다고 긋고 앉아 있었어. 죽는다고 내한테 이러려고 왔더만 보니까 나 끝났냐고. 그래서 나는 아직 손도 못 댔어. 그러고 말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거의 요약집 강의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게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단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완을 하셔야 돼. 좀 부족하다 그러면 좀 보시고. 왜냐면 요약집까지 막 몽땅 넣어놓을 수는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손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